네, 게임 이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 주제예요. 네, 표를 푸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에서 게임 이론 문제에 대한 완전판, 용의자의 딜레마 문제에 대한 완전판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들 뭐 이제 거의 다 총망라해서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게임 이론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용의자의 딜레마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약간 좀 변주를 주어서 문제화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를 들고 왔어요. 왜 용의자의 딜레마라고 하냐면 또는 죄수의 딜레마라고도 해요. 교수님에 따라서 번역은 조금 다릅니다. 그 prisoner's dilemma인데 그 prisoner를 이제 용의자라고 번역하냐 아니면 죄수로 번역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가 그 게임 이론이 그 설명하고자 하는 뭐랄까 핵심 그걸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사례라서 이런 사례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두 개를 들고 왔는데요. 밑에 케이스부터 먼저 할게요. 왜 용의자의 딜레마인지 우리 좀 알아가도록 합시다. 자, 철수랑 민수가 그 죄를 지어가지고 경찰한테 잡혀왔어요. 잡혀와서 각자 그 다른 취조실에 붙잡혀가지고 취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너의 죄를 자백하거나, 너 잘못했다고 자백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거나, 뭐 너는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겠지라고 이제 경찰이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민수한테 철수할 때 각각 이렇게 해서 저기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철수, 너 자백하면, 자, 요 표에서 요런 표에서 여기 앞에 있는 건 철수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건 민수예요. 이따가 하겠지만 여기도 앞에 있는 건 A 기업이고 뒤에 있는 건 B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야 철수 너 자백하면 너 8년 살 거고 침묵하면 자 이렇게 이런 케이스에 잘 보세요. 자 민수가 자백했는데 너도 자백하면 둘 다 8년 살 거야. 민수가 침묵했는데 너는 자백하면 오케이 너는 저기 솔직하구나. 민수가 다 했다고 너가 자백을 했어. 근데 민수는 저 잘못한 적 없는데요. 잘못한 적 없는데요. 계속 이렇게 우겨. 침묵한다는 건 잘못한 적 없다고 우기는 거죠. 민수는 침묵하는데 너는 솔직하구나. 그러면 민수한테 모든 죄를 덮어씌울게. 그래서 민수가 20년 맞고 너는 지금 풀려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민수한테도 둘 다 자백하면 8년 살 거야. 그런데 자, 철수는 끝까지 침묵해. 저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이러는데, 너는 자백하면, 너는 저기, 솔직하구나, 착하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널 풀어줄게. 민수가 이 표의 뒤에 거라고 했어요. 민수는 자백했는데, 철수는 그냥 끝까지, 나 잘못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우기면, 침묵하면, 독박 써서 철수 혼자서 20년 살고, 민수 너는 풀려날 거야, 석방될 거야, 라고 이렇게 경찰이 꼬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골 때리는 상황은, 철수랑 민수 둘 다 침묵하면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증만 있고 이러니까 확실한 증거는 없어서 1년밖에 못 때린다. 둘 다 형량이 1년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표를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이게 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례를 두 개 들고 왔습니다. 연습 좀 같이 두 번 해보자고 표를 두 개를 들고 온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동그라미 칠 거예요. 이제 우리 동그라미 칠 거예요. 자, 보시면 이 게임 이론은 둘간에 지금 그 서로 상대가 뭘 선택할지 요렇게 되어 있긴 한데 요렇게 서로 뭘 선택할지 알고 있긴 한데 상대가 먼저 뭘 선택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런 뜻입니다. 자, 민수가 먼저 선택을 한다고 해봅시다. 민수가 자백을 한다고 해봐요. 민수가 자백을 하면 철수는 이제 요 두 칸 중에서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쵸? 민수가 자백을 하는 경우에 철수의 선택지는 자백이나 침묵이에요. 맞죠? 그러면 요 두 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민수가 자백하니까. 그럼 철수 입장에서는 여기 자백하면 8년이고 침묵하면 20년이죠. 민수가 자백을 할 때 철수는 자백하면 8년, 침묵하면 20년이기 때문에 자백하는 게 낫습니다. 맞죠? 자백하는 게 나아요. 왜? 이 형량은 작을수록 좋은 거죠. 이건 지금 형량은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철수는 그래서 자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이번에 민수가 침묵을 한다고 해봐요. 민수가 침묵을 한다고 철수 혼자 가정하는 거예요. 민수가 침묵하면 나는 뭘 선택해야 되지? 서로 지금 다른 취조실에 있어요. 다른 취조실에. 그래서 민수가 침묵하면 난 뭘 해야 되지? 철수 입장에선 자백할까? 침묵할까? 뭐가 더 낫지? 그런데 자백하는 게 훨씬 낫죠. 석방되는 건 빵년이니까 형량은 낮을수록 좋죠. 석방되는 게 1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자백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철수는 어느 경우에든 자백해요. 민수가 자백해도 자백하고요. 민수가 침묵해도 자백해요. 그쵸? 그래서 철수는 항상 자백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꾸로 이제 민수를 따져봅시다. 자, 이번에는 철수가 먼저 고르는 거예요. 민수 입장에서 철수가 자백을 하면 나는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철수가 자백을 하면 나는 자백할까 침묵할까? 철수가 자백할 때는 민수는 요 두 칸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요. 맞죠? 자, 철수가 자백하면 민수는 8년 사는 게 나아요? 20년 사는 게 나아요? 8년 사는 게 훨씬 낫죠? 더 적게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도 자백합니다. 민수는 자백합니다. 얘는 파란색으로 할까요? 민수는 자백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민수가 혼자서 각 방에 지금 따로 있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철수가 침묵하면 나 뭘 해야 되지? 철수가 침묵하면 나는 자백하면 석방되고요. 침묵하면 1년 살아요. 그러면 석방되는 게 1년 사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네, 지금 당장 나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민수는 자백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민수도 어느 경우든 자백하는 선택을 해요. 철수가 자백해도 민수 자백하고요. 철수가 침묵해도 자백해요. 그렇죠? 그래서 민수는 항상 자백해요. 그래서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도달을 되냐? 결론은 여기 동그라미 2개 쳐져 있는 곳 있죠. 동그라미 2개 쳐져 있는 곳. 여기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여기로 귀결돼요. 그래서 둘 다 자백하는 선택을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철수든 민수든 어느 경우든 자백하죠. 상대가 뭘 하든 자백하죠. 이렇게 상대가 뭘 하든 나는 이것만 한다. 나는 이 전략만 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월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월 전략. 우월 전략. 마찬가지로 민수의 자백도 이것도 우월 전략이에요. 왜 우월 전략이라는 말을 쓰냐면 왜 우월하다고 하냐면 자백하는 게 침묵하는 것보다 항상 우월하다, 항상 낫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월 전략이라고 해요. 우월 전략.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 내시 균형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이렇게 동그라미 나오는 것, 이렇게 동그라미 2개가 겹치는 것, 이걸 내시 균형이라고 해요. 내시 균형.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내시 균형은 여기고요. 이 문제에서 내시 균형은 여기고요. 그래서 내시 균형은 한 군데 있는 거고요. 내시 균형은 한 군데 있는 거고요. 문제에 따라서 내시 균형이 두 군데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군데, 세 군데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게임 이론 관련된 문제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례, 용의자의 딜레마 사례를 보고 있잖아요. 용의자의 딜레마 사례에서는 이렇게 한 군데만 나오긴 해요. 그런데 내시 균형은 두 군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내시 균형이면서 또 다른 말로 부를 수도 있어요.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어요. 우월 전략 균형. 우월 전략 균형이라는 말은 자, 철수도 우월 전략 썼고 민수도 지금 우월 전략 썼죠. 그래서 우월 전략 쓰다 보니까 생긴 균형. 그걸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시 균형이 좀 더 이제 일반 명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우는 좀 더 특별한 경우겠죠. 둘 다 우월 전략을 쓰는 경우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월 전략은요.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철수 민수는 우월 전략이 있지만 예컨대 뭐 철수가 이 경우는 뭐 자백했는데 이 경우는 침묵하더라. 그러면 항상 뭐 자백만 한다. 항상 침묵만 한다. 이게 아니죠? 네, 그런 경우에는 우월 전략이 없는 거고요. 이 경우는 특별하게 우월 전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 내시 균형은 몇 개냐? 한 개다. 네, 내시 균형은 한 개다. 그리고 우월 전략 균형이 있다. 우월 전략 균형이 없는 게임 이론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내시 균형이 그리고 한 개가 아닌 게임 이론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의자의 딜레마는 결국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자, 보시면 지금 결국 그래서 둘 다 8년 살게 됐어요. 맞죠? 둘 다 8년 살게 됐는데 이 케이스랑 비교해 보면 자, 둘 다 8년 사는 것보다 둘 다 1년씩 사는 게 훨씬 낫죠. 각각 형량이 7년씩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나은 선택지예요. 철수랑 민수 둘 다한테 훨씬 더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의 핵심은 특히 요 용의자의 딜레마의 핵심은 자, 우리 저기 미시경제학 배우시면서 그런 내용 많이 배웠죠. 저기 각자의 이기심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그게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를 낳는다.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통적인 경제학이었어요. 그런데 게임 이론은 등장한 지 그래도 몇십 년 되긴 했지만 그나마 더 최신 이론입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에서 말하고 싶은 건 야, 봐봐라. 철수랑 민수랑 둘 다 각자 최선의 선택, 각자 이기심을 극대화하는 선택, 각자 이기심에 따라서
본인의 형량을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각자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의 선택지는 여기죠. 그게 안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개인의 이기심이 집단적 합리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어려운 말이죠. 개인의 이기심이 집단적 합리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자, 집단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은 여기란 얘기예요. 그런데 개인이 이기적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그 1년 사는 것보다 훨씬 못한 8년 살더라. 그래서 과연 각 개인이,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각 개인이 이기적으로 각자의 이기심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과연 사회 전체적으로도 최선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던지는 그런 사례인 겁니다.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철수랑 민수랑 둘 다 요렇게 넘어가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넘어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냐면 파레토 개선이라는 게 가능하다.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나오나? 나오네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파레토는 학자 이름이고요. 그래서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나 보죠. 옛날에. 아주 옛날에. 파레토 개선. 파레토 개선이 뭔 말이냐면, 자, 어느 한 사람도 손해 보는 게 없이 최소한 한 명 이상의 효용이 증가한다. 또는 뭐 이익이 증가한다. 이런 케이스를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경우는 둘 다 8년 사는 것보다 둘 다 1년 사는 게 두 사람 모두한테 이득이죠. 어느 한 사람도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손해보는 게 없어요. 어느 한 사람도 손해보는 게 없이 최소 한 명 이상, 이 경우는 두 명, 둘 다 형량이 줄어든다. 둘 다 이득을 본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선택지를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이런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훨씬 더 나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파레토 효율적이 아닌 거예요. 그쵸?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태라는 얘기는 지금 이 경우가, 우리가 받아들인 이 경우가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다. 파레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레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지금 현재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그 얘기는 현재 상태는 파레토 비효율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파레토 효율적인 곳이에요. 여긴 파레토 비효율, 여긴 파레토 효율. 파레토 비효율에서 파레토 효율로 넘어가는 게 파레토 개선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건 파레토 효율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면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요, 철수는 8년에서 석방으로 줄어드니까 철수한테는 분명히 이득이에요. 하지만 민수한테는 8년 사는 게 20년이 되기 때문에 민수한테는 손해 나죠. 파레토 개선은 어느 누구도 더 손해 보는 게 없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더 손해 보는 게 없어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건 민수가 손해 보기 때문에 이건 파레토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 민수한테는 좋죠. 민수는 8년에서 석방으로 8년 사는 거였는데 빵년 사는 거로 석방되는 거로 바뀌니까 민수한테는 좋은데 철수한테는 안 좋은 선택지라고요. 예, 철수는 8년 살다가 20년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것도 파레토 개선이 아닙니다. 파레토 개선은 어느 한 명도 손해 보는 경우가 없이 단 한 명이라도 더 이득을 본다. 이런 경우가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요거까지 물어보면 좀 어려운 건데 우리는 여기서 웬만해서 다 그 모든 선택지를 좀 분석해 봅시다. 자, 어떤 내용도 물어볼 수 있냐면, 자, 둘 간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둘 간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둘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사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둘 다 다른 취조실에 들어가 있다고요. 둘 다 다른 취조실에. 왜냐면 둘이 한 방에 있으면 둘이 짜고 쳐요. 둘이 야, 있잖아. 우리 8년 살게 된단 말이야. 우리 맘대로 선택하면, 우리의 이기심에 따라서 선택하면 8년 산단 말이야. 야,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 둘 다 우리 친구 아이가 이러면서 우리 둘 다 침묵하자. 우리 둘 다 침묵하자. 그래야 우리 둘 다 1년 산다 아이가 이러면서 둘이 합의를 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둘이 협조를 하게 돼요. 둘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1년 이렇게 살게 되기 때문에 경찰은 그러니까 그 둘을 취조실을 나누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죄수의 딜레마 사례, 용의자의 딜레마 사례는 둘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장도 낼 수 있어요. 이런 문장도 좀 어려운 문장인데,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무한 반복되면 참가자들 간의 협조가 쉬워진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이러한 상황이 무한 반복되면 참가자들 간의 협조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 자, 보세요.
철수랑 민수가 나쁜 짓을 계속해서 경찰서에 계속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8년 지나가지고 저기 다시 사회로 나왔더니 또 이제 나쁜 짓 해가지고 또 잡혀 들어와서 같이 잡혀 들어와가지고 예, 이 상황이 자꾸 반복되면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침묵하는 게 낫구나. 침묵하는 게 낫구나 깨달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협조가 쉬워집니다. 둘 간에. 그렇겠죠? 네. 무한 반복된다면 이게 무한히 반복된다면 협조가 쉬워집니다. 둘이 깨달아가지고 야 침묵하는 게 낫다. 우리 다음에 잡혀 들어가면 우리 둘 다 그냥 침묵하자. 그래서 1년만 살고 나오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 반복되면 저기 무한 반복되면 저기 침묵하는 게 낫다고 지금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배신 때리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예컨대 둘 다 침묵하기로 했어요. 둘 다 침묵하기로 해놓고 철수가 갑자기 배신 때린다고 해봅시다. 철수가 배신을 때려버리면 철수는 본인은 석방되죠. 그리고 민수가 20년 살죠. 예. 본인은 석방되고 민수는 20년 사니까 아싸 나는 1년 살 뻔했는데 1년 살 뻔했는데 나는 석방됐다 이렇게 철수가 기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례가 무한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무한 반복. 그러니까 철수랑 민수는 나중에 경찰서에 또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이런 게 무한 반복되면 얘가 배신 때린다는 사실이 알려지죠. 그럼 평판이 안 좋아져요. 예. 그래서 무한 반복된다면 둘 다 침묵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평판을 형성해서 상대방의 협조를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협조라는 건 우리 둘 다 침묵하기로 약속했잖아. 우리 협조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협조를 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배신하고자 하는 배신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배신하고자 하는 그런 유인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에요. 이런 문장이 있으면 맞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용의자의 딜레마 이러한 게임이 무한 반복된다면 둘 간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둘 간의 협조가 쉬워진다. 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임 이론은요.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어요. 과점 시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과점 시장. 우리 시장의 유형을 이렇게 배웠죠. 그 기업의 수에 따라서 기업이 무한히 많으면 완전 경쟁 시장이고 한 개밖에 없다 이러면 독점 시장이고 꽤 여러 개 있다 이러면 독점적 경쟁 시장이고 한 두세 개밖에 없다 이러면 과점 시장이고 그렇죠? 네, 이 경우도 과점 시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과점 시장. 그래서 과점 시장이라는 건 우리 요 위에 있는 사례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 용의자의 딜레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물어봐요. 두 개를. 그러니까 과점 시장도 기업이 두 개죠. 용의자의 딜레마 사례에서도 이렇게 두 명 또는 두 개 이렇게 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사례를 이제 해볼 거예요. 이 사례는 진짜 용의자의 딜레마죠. 죄수의 딜레마죠. 철수랑 민수라는 죄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걸 조금 바꿔서 아까 이걸 과점 시장에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기업처럼 A 기업과 B 기업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해볼 겁니다.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똑같은 결론이. 그래서 해볼게요. 자, A 기업이랑 B 기업이랑 이제 비슷한 제품을 팔아요. 비슷한 제품을 팔고요. 고성능 제품을 팔까, 저성능 제품을 팔까, 고성능 제품 팔까, 저성능 제품 팔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두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과점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요 표 안의 숫자들은 이윤이에요. 이윤. 예컨대 B 기업이 고성능 선택했을 때 A 기업이 고성능 제품을 팔면 A 기업은 45를 얻는다. 이렇게 이윤인 겁니다. 그럼 똑같이 표 만드는 연습 해볼게요. 표 푸는 연습. 자. A 기업부터 해볼까요? 자, B 기업이 고성능을 한다고 A 기업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B 기업이 고성능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지? B가 고성능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자, 그러면 A 기업 입장에서는 B가 고성능을 했을 때 고성능하면 자기도 고성능하면 45고요. 자기는 저성능하면 55죠. 45, 55 뭐가 낫죠? 55 낫죠. 그래서 이걸 선택합니다. 두 번째, 자, B 기업이 저성능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B 기업이 저성능을 하면 비기업이 저성능하면 내가 고성능하면 15 벌고 내가 저성능하면 20 벌잖아. 그럼 20이 낫네 라고 하면서 이제 A기업은 저성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어떤 경우든 B기업이 고성능 택하든 저성능 택하든 A기업은 저성능 하죠. 그래서 이게 우월 전략입니다. 우월 전략 뭐라고 했죠? 상대가 뭘 하든 난 이것만 한다. 저성능을 고르는 게 고성능을 고르는 것보다 항상 우월하다. 그래서 우월 전략입니다. 자, 이번엔 이제 거꾸로 해볼게요. 자, A 기업이 고성능을 하면 B 기업은 뭘 할까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자, A 기업이 고성능을 고른다고 이제 B 기업이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A 기업이 고성능하면 B 기업 나는 뭘 해야 되지? B 기업의
비기업 내가 고성능 고르면 난 40 얻고, 표 뒤에 있는 게 비기업이죠. 40 얻고 저성능 하면 60 얻으니까 나는 저성능으로 가야겠다. 저성능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기업 입장에서 A기업이 저성능 하면 난 뭘 골라야 되지? A기업이 저성능 하면 난 요 둘 중에 하나 고를 건데, 내가 고성능 고르면 나는 20 먹고, 내가 저성능 고르면 나는 25 먹으니까 요게 낫겠네. 요게 낫겠네. 20보다 25 먹는 게 나으니까. 요 표 안에 숫자는 이윤이니까 큰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B기업도 뭐가 있죠? 우월 전략이 있죠. B기업도 우월 전략이 있습니다. A가 뭘 하든 나는 저성능으로 간다. 저성능으로 간다. 저성능으로 가는 게 고성능으로 가는 것보다 항상 우월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두 개가 겹치는 곳. 여기가 내시 균형이자 내시 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내시 균형 한 개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시 균형이자 우월 전략 균형입니다. 우월 전략 균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이러한 표로 물어보는 게임 이론 사례에서 우월 발음이 안 돼. 우월 전략 균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내시 균형 한 개만 나왔죠. 문제에 따라서 내시 균형 두 개, 세 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내시 균형이 한 개 나왔고 이걸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우월 전략 균형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례든 둘 다 우월 전략이 있지만 우월 전략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자, 둘 다 지금 저성능을 골랐죠. 저성능을 골랐어요. 왜 저성능을 골랐어요? 둘 다 이기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A든 B든 상대가 뭘 하는지에 따라서 눈치를 보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더니 20, 2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20, 25보다 45, 40 이 케이스가 훨씬 나아요. 둘 다. 두 기업 다 이윤이 증대되죠. 그렇죠. 두 기업 다 이윤이 증대돼요. A기업은 20에서 45로 이윤이 증대되고요. B기업은 25에서 40으로 이윤이 증대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파레토 개선이 가능해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요? 파레토 비효율적인 곳이고 여기는 파레토 효율적인 곳이죠.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이런 선택지는 파레토 비효율적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A기업과 B기업 둘 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지만 그러한 선택이 둘 다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통적인 경제학은 각자가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각자가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게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 제일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했는데, 야, 이거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서 각자 이기적인 선택을 했더니 이게 최선의 결과야? 아니잖아. 최선의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게 게임 이론의 설명인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 정도 하면 이제 설명은 다 한 것 같고요. 네, 이런 문제는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동그라미 치는 거 그 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화면이 좀 흔들렸을 텐데 핸드폰 지금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가지고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랬던 거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끝내겠습니다.